테마 이제 들어갔습니다. 테마. 함수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함수를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앞에 개념은 우리 이제 다들 이제 한 번 이제 다 하셨으니까 빠르게 이제 그냥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 자, 맨 처음에 대응이라는 게 나오죠. 대응이라는 거는 이제 두 집합 x, y가 있을 때 그 어떤 한 집합의 원소에서 다른 쪽 집합의 원소로 화살표를 이렇게 이제 대응을 시킬 거야. 근데 화살표가 그냥 막 나가도 되는 거야. 지금 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얘 두 개만 화살표가 나가고 있고, 2번은 여기 2가 두 개 나가고 나머지는 하나씩 나가고 있고, 여기는 모든 원소가 다 화살표가 하나만 나가고 있죠, 지금? 자, 그럼 이런 경우에 대해서 화살표가 그냥 어떻게든 나가기만 하면은 그거는 대응이다. 자, 기호로는 그냥 단순하게 화살표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줍니다. 집합 X의 이무의 원소를 소문자 X, 집합 Y의 이무의 원소를 소문자 Y라고 두면은 그냥 단순하게 저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고, 그러니까 대응은 그냥 화살표가 나가면 돼요, 화살표가. 근데 이제 함수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화살표가 나가기는 나가는데 반드시 나가는 쪽에 있는 모든 집합이 화살표가 다 몇 개씩 나가줘야 되는 거야. 화살표가 하나씩만 나가줘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하나씩 나가니까 문제가 없고, 얘는 화살표가 두 개 나가는 놈이 있지? 두 개 나가는 놈? 그럼 이런 거는 함수가 될 수가 없고, 이런 거는 안 나가는 놈이 있네? 저런 건 될까 안 될까? 저런 건 안 되는 거? 모두 다 하나씩만 나가야 돼, 화살표가. 아시겠죠? 자, 그럼 이럴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수라고 부른다. 화살표가 나가는 이런저런 대응들 중에서 하나씩만 화살표가 나가는 대응을 함수라고 하고, 기호로는 그 함수를 우리가 f라고 이름을 붙이면은 f 땡땡에다가 집합 x에서 집합 y 이렇게 이제 짝 지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 그림에서 함수인 것은 3번에 해당할 것입니다. 3번에 해당할 것이고. 자, 정의역, 공역 얘기가 나오는데, 자, 정의역은 화살표가 나가는 쪽이었어, 받는 쪽이었어? 정의역. 나가는 쪽이었죠? 그럼 반대로 받는 쪽은 뭐였죠? 공역. 일단 공역. 일단은 공역. 화살표가 나가는 쪽은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정의역. 그 다음에 화살표를 이제 받는 쪽을 우리가 함수 F의 공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화살표를 이제 나갈 때 함수는 화살표가 하나만 나가줘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받는 거는 상관이 없어. 화살표를 받는 쪽에서는 어떤 원소가 화살표를 막 많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상관은 없어.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나가는 쪽만 생각하면 돼. 나가는 쪽만.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이 대응을 이제 우리가 시킬 때, 어떤 집합에서 어떤 집합 Y로 대응을 시킬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A, B, C, 1, 2, 3이라고 해보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러한 대응을 한번 생각해 볼게. 이러한 대응. 얘는 함수이기도 하죠. 자, 지금 얘는 화살표를 받은 원소가 1, 2, 두 개밖에 없지, 그지? 근데 이 집합 Y는 전체 원소가 3까지 다 세줘야 되겠죠? 3까지. 그래서 집합의 원소가 1, 2, 3, 3개인데 받은 놈은 1, 2, 두 개밖에 없다. 자, 여기서 화살표를 그 받은 놈을 우리가 이제 함수값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그 받은 쪽을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함수값. 그 화살표를 실제로 받은 게 함수값인데 그것들을 집합으로 만든 게 치역이다. 나는 거. 그것들이 치역이다. 그러니까 치역은 실제로 화살표를 받은 놈만 우리가 따지는 거겠죠? 받은 놈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당구장 표시 보시면은 별도로 정의역, 공역이 안 주어져 있으면 그냥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함수는 보통 소문자 FGH를 사용을 해주고, 치역은 실제 받은 놈만 우리가 따지는 거다 보니까 공역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거겠죠. 공역의 부분 집합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 그리고 서로 같은 함수, 만약에 어떤 두 함수가 있어. 지금 이러한 대응을 내가 이제 F라고 한번 가정해보고, 어떤 또 다른 대응 G가 이제 있는데, G가. 자, G도 지금 만약에 똑같이 화살표를 만약에 보낸다라고 가정해보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지금 이 화살표의 대응 관계가 두 함수 다 같죠? 지금 보시면은. 그죠? 이런 관계에 놓여 있을 때에는 두 함수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FG 두 함수가 같다면은 기호로는 F equal G라고 나타냅니다. F equal G. 두 함수가 그냥 같다라고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얘는.
자,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다. 함수의 그래프는 아까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 뭐라고? 화살표가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된다고. 화살표가. 그거를 함수의 그래프 좌표 평면으로 만약에 나타내 보면은 그 화살표가 나가는 쪽에서 하나만 나가줘야 되기 때문에 x 하나당 y 하나가 대응이 되어야 돼. x 하나당 y 하나. 자, x가 이미 주어졌을 때 그에 대응되는 y가 하나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세로로 그었어요, 가로로 그었어요, 우리가? 함수인지 따질 때. 세로로 이제 그어줘야지만이 x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반드시 교점이 하나씩만 생겨야 된다. 그래야 함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럼 함수가 될 수 없는 모양이 어떤 모양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 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세로로 선을 긋다 보면은 교점이 두 개가 생기죠. 교점이 두 개. 이 얘기는 x가 주어졌을 때 그에 대응되는 y가 두 개가 대응되는 거지. 두 개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함수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함수를 따지는 방법, 세로로 선을 긋자라는 거야, 세로로. 그래서 우리는 그 y축과 평행한 직선에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나야 함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야 함수구나 라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함수들이 이제 나오죠. 우리가 이제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가 나오는데, 자, 1대1 함수, 말 그대로 1대1로 이제 대응을 이제 시키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은, 그림 1은, 자, 지금 화살표가 다 하나씩 나가고 있고, 받는 쪽 보시면은, 얘는 화살표를 지금 많이 받아야 몇 개? 많이 받아야 하나 맞니? 한 개, 한 개, 빵 개, 한 개니까, 많이 받아야 한 개인 상황이죠. 그림 2는 보시면은 다 하나씩 지금 받고 있는 거 맞니? 하나씩 받고 있는 거. 마지막으로 그림 3은 하나, 빵 개, 두 개, 한 개 이렇게 지금 받고 있잖아. 그치? 자, 1대1 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반드시 받는 쪽에서 어떻게 화살표를 받아야 돼? 1대1 함수. 받는 쪽에서 화살표를 많이 받아야 하는 게. 많이 받아야 하는 게. 자, 그럼 그림 1은 지금 많이 받는 게 한 개. 얘도 많이 받는 게 한 개. 얘는 많이 받는 게 두 개죠. 그렇기 때문에 1대1 함수는 이 그림에서는 그림 1, 그림 2만 우리가 1대1 함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림 1, 그림 2와 같이 우리가 그 서로 다른 두 정역의 원소를 골랐을 때 걔네가 가리키는 함수값이 만약에 다르면 우리는 이러한 함수를 1대1 함수라라고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1대1 함수. 자, 이러한 함수가 이제 1대1 함수고, 1대1 함수. 자, 그림 3은 그 서로 다른 그 x의 값이 같은 함수 값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1대1 함수가 아니게 되겠고,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봤던 명제 잠깐 다시 보시면은, 자, 정의역의 원소 x1, x2에 대해서 걔네 둘이 다르면 함수 값도 다르다라는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명제거든. 서로 다른 x가 함수 값을 다른 걸 가리킨다라는 의미야. 그러면은 우리 명제 단원을 공부를 했잖아? 명제 단원? 대우로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자, 함수값이 만약에 이제 같으면, 자, 이거 뒤에 있는 결론이 부정되어서 앞으로 나오죠? 만약에 함수값이 같으면, 자, 이제 앞에 있는 가정이 뒤에 부정이 되는 거지. x1이 x2이다. 라는 대우 명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 자, 우리 원래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우 명제도 참이 돼야 되겠죠? 함수값이 같으면은 당연히 x값도 같다라는 얘기야. 이게 1대1 함수를 의미하는 표현이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니까 요거는 좀 잘 기억을 해둡시다, 이거.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주 나오는 표현. 그러니까 너네는 앞으로 저 표현을 보자마자 아, 이게 1대1 함수를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캐치를 해줘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1대1 함수를 따지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아까 함수는 그 선을 세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야 되거든요. 자, 우리 1대1 함수는 선을 이제 어떻게 그어두느냐. 이게 받는 쪽에서 많이 받아야 하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y가 이제 하나의 대응이 돼야 돼요. y가 하나에. 자, y가 이제 하나의 대응이 되려면은 자, 선을 이번에는 가로로 그어주셔야 됩니다. 가로로. 가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면은 1대1 함수가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이게 2차 함수처럼 생긴 그림은 교점이 두 개니까 이건 1대1 함수가 될까 안 될까? 얘는 1대1 함수가 안 되는 그림인 거 아시겠어요? 안 되는 그림.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이건 앞에를 잠깐 봐봐. 이렇게 그으면 교점 한 개. 자, 어떻게 그어도 교점이 한 개인데
아래로 그으면은 교점이 몇 개야, 이게? 교점이 없지. 근데 아까 내가 처음에 1대1 함수는 많이 받아야 화살표 몇 개 받는다고 했어? 1개. 그럼 적게 받으면은 몇 개라는 얘기일까? 적게 받으면? 빵개라는 얘기야. 안 받는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안 받는 게 있다는 얘기는 교점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교점이 없을 수도 있다. 자, 근데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선을 어떻게 그어도 얘는 반드시 교점이 생기는 거 맞니? 반드시 교점 생기는 거. 자, 이제 이러한 함수도 1대1 함수가 될 것이고 이 두 번째 함수도 1대1 함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요? 이렇게 아, 이게 우리 이제 그 유리함수 배웠으니까 얘가 이제 약간 점근선처럼 작용하는 거야. 점근선. X축이랑 안 만나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거기 그으면 맞는 여기 그으면 어떻게 되냐고? 아니 이렇게 계속 똑같잖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직선 되지 않아요? 아, 이 곡선이? 네, 아니야.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 아니야. 조금씩 내려가는 거야, 이게. 조금씩 내려가는 거. 직선이 되는 건 아니야. 직선은 아니다. 그냥 저 X축에 점점 그냥 가까워지는 모양으로 생각해 주면 돼. 쟤는. 자, 그래서 얘도 가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줘야 돼. Y는 K와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Y는 K와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자, 이제 1대1 대응인데, 방금 전에 1대1 함수는 화살표를 많이 받아야 하나였다면, 1대1 대응은 무조건 화살표를 어떻게 받아야 되냐? 다 하나씩 받아야 돼. 다 하나씩. 자, 얘를 이제 들으면은, 자, 이거 보시면, 자, A, B, C, 1, 2, 3이 이제 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다 받아야지만이 1대1 대응이 된다. 얘는 1대1 함수도 됩니까? 1대1 함수? 1대1 함수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조건이 필요해. 자, 이게 1대1 함수는 많이 받아야 하나였기 때문에 안 받는 놈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 안 받는 놈. 그럼 공역에서는 우리가 실제 화살표를 받은 놈도 있고 안 받는 놈도 있겠는데 공역과 치역이 같다 라고 했어. 저게 무슨 말일까? 공역과 치역이 같다. 치역은 실제 받은 놈만 따지는 거잖아. 공역은 치역이랑 이제 같다라고 했으면은 안 받는 게 없다. 다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니? 화살표 다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모두 다 화살표를 받는구나. 이러한 함수를 우리가 1대1 대응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면 되겠고 1대1 대응이구나. 자,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다시 한번 여기 쓰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대1 함수를 만족을 해주시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냥 외워놔야 돼. 이렇게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1대1 함수를 만족하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해 놓자. 자, 그럼 생각해보면은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조건 플러스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조건이 추가되는 거거든. 그럼 요 포함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1대1 함수이면 1대1 대응이다. 맞아, 틀려 이거는? 1대1 함수가 다 대응까지 됩니까? 저거는 대응까지는 안 되죠. 반대로 하면은 대응은 함수로 볼 수 있니? 그렇죠. 얘는 이제 동그라미가 되겠죠. 포함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지. 자, 그래서 좀 더 큰 범주에 해당이 되는 게 1대1 함수가 되는 것이고 1대1 함수. 그리고 이제 이제 안에 1대1 대응이 이런 식으로 집합에 포함 관계로 이제 들어 있어야겠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항등함수, 상수함수가 이제 나오는데, 자, 항등함수. 자, 이제 단어에서 추측이 가능하죠? 항상 같은 함수다. 뭐가 같냐면은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야. 자기 자신. 그래서 어떤 x를 이제 대응을 시키니까 자기 자신으로 대응이 되는 함수 있죠? 자기 자신으로 나오는 함수를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항등함수. 항등함수. 항상 같은 함수. 그 함수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fx는 x라고 생각할 수 있어. fx는 x. y로 표현하면은 y는 x가 되겠지. 자, 그 항등함수는 항상 자기 자신의 대응이 되기 때문에 1대1 대응도 물론 만족을 하겠죠. 1대1 대응도 만족을 할 것이다. 마지막 상수함수는 상수가 이제 어떤 고정된 값이라는 건데 고정된 값으로 나오는 함수를 상수함수다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지. 같은 결과. 여기 그림 5번에서는 x가 무엇이든 간에 항상 2라는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어. 자, 그래서 이러한 함수를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부릅니다. 상수함수. 상수함수. 상수함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상수함수. 자, 그리고 이제 이거 함수의 개수입니다. 함수의 개수. 자, 우리가 이제 그 경우의 수까지 이제 한번 다 이제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제 이 함수의 개수를 경우의 수랑 좀 연관지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 자, 우선 함수의 개수, 화살표가 어떻게 되면 된다고, 그냥? 화살표가? 그냥 나가기만 하면 돼. 그러면은, 만약에 집합 x가 이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소가 n개라고 가정해볼게요, n개. 그 다음에 이제 집합 y도 지금 원소를 이제 n개라고 가정을 해주게 되면은, 맨 처음에 얘가 n가지 가리킬 수 있고, 얘도 몇 가지? n가지 다 나오는 거 맞니? 함수는 화살표가 나가면 되니까. 그래서 n을 이제 여러 번 곱해주면 되겠죠. 이걸 몇 번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얘를 이제? n번 곱하는 거예요, n번. 그러니까 n의 m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n의 m제곱. 그래서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될 것이고. 자, 1대1 함수는 이게 하나씩만 가리켜야 되는 거다 보니까 처음에 n가지, 두 번째는 몇 가지? n-1가지 하나씩 줄어들어야 되겠죠? 하나씩만 가리켜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하나씩 줄어들어 가지고 곱해줄 건데,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해가지고, 자, 이게 조금만 지우겠습니다, 이거. 자, n-m 플러스 1까지 곱해줘야 돼. 왜 저기까지 곱하냐면은 여기까지 곱해야 이것들을 다 곱해준 게 m가지가 되거든, m가지가. 그냥 n번 곱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1씩 줄여 나가면서 곱할 건데, 그걸 n번 곱한다라고 생각하시고, 1대1 대응은 그러면은 이 개수가 그럼 같은 거란 말이야, 개수가. 정역의 원소의 개수랑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은 거기 때문에, 요 n과 m이 얘네 둘이 같은 거거든, 얘가. 얘네 둘이 같은 거거든. 그럼 얘는 몇 가지 곱하는 셈이냐면은 1까지 곱하는 셈 되겠죠, 얘는? 1까지. 자,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뭐라고 얘기했지, 저거? 1부터 n까지의 곱. n 팩토리얼이라고 얘기했죠? n 팩토리얼이라 쓰시면 되겠고. 항등함수는 항상 자기 자신으로 대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대응 자체 한 가지로 봐주면 되겠고, 상수함수는 그 어떤 숫자를 가리킬지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몇 가지? 얘는 m가지라고 해주면 됩니다. n가지가 맞습니까? n가지? n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되겠죠? n. 여기까지 해주면 되겠습니다. n가지.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이제 하면은 개념 설명은 얼추 됐고, 뒤에 문제를 한번 보자. 필수예제 1번. 자, 이제 테마 필수예제로 넘어왔다. 테마 필수예제. 테마 필수예제는 실제 학교 시험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유형들만 이제 여기 선정이 된 거고, 막 너무 쉬운 거는 일단 빠져 있어요. 너무 쉬운 거는. 자, 일단 봅시다. 어떤 유형이 나오냐면은 다음과 같이 조건이 주어진 함수가 나온다. 0 이상의 정수. 0 이상의 정수가 뭐야? 0, 1, 2, 3, 4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자, 근데 그 0 이상의 정수에서 자기 자신으로 대응이 되는 함수가 이렇게 정의를 한대. x 세제곱을 5로 나눈 나머지로 정의한대. 그럼 저거를 이제 구하라라고 했거든? 그럼 봐봐. 일단 집합 x의 원소가 지금 이제 막 0, 1, 2, 3, 4 이렇게 이제 있겠는데, 자, 이제, 자, 원소가 이제 뭐 0,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이제 있다라고 해보자. 그런 다음에 자기 자신으로 지금 대응이 되는 상황이야. 0, 1, 2, 3, 4, 5, 6, 7, 8, 9. 근데 세제곱을 해가지고 그거를 5로 나누라라고 얘기했거든. 세제곱을 해서 5로 나누라. 자, 0의 세제곱 몇입니까? 0이죠. 그거를 5로 나누면 몇이야? 나머지가? 0이니까 얘는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거 맞네? 그치? 자, 그 세제곱한 수를 여기다 쓸게, 이렇게. 자, 그 다음, 조금만 왼쪽에 쓸게요. 여기다 쓸게. 자, 1의 세제곱 1이니까 5로 나누면은 몇이야? 1 맞니? 이렇게 대응시키고. 그렇게 다 세제곱을 할 거야, 세제곱을. 그 세제곱한 수에 대해서 5로 나눠볼 건데, 2의 세제곱 8. 8을 5로 나누면 나머지가 3 나오는 거 맞니? 네, 3이죠. 그래서 이렇게 3으로 대응되면서 그 세제곱한 거에다 쓰고, 그렇게 다 해볼 겁니다.
자, 빠르게 할게. 3의 세제곱 27. 그럼 5로 나누면은 2가 돼야 돼. 27이야, 얘는. 자, 그 다음에 4의 세제곱 64. 5로 나누면 나머지가 4다. 자, 5의 세제곱 125. 5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0이에요, 0. 자, 얘는 이제 0으로 대응시킬 수가 있고, 이렇게. 125. 자, 6의 세제곱 몇이야? 216. 5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1이야, 1. 1에 대응시킬 수가 있고, 216. 자, 7의 세제곱 343이에요. 나머지가 3이에요. 8의 세제곱 512. 그러면은 얘는 나누면은 나머지가 2가 돼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2에 대응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512. 9의 세제곱 729야. 나머지가 4가 돼야 돼, 4.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다 시켜볼 수 있거든.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 거를 그 규칙을 한번 확인해 보면은 이게 0, 1, 2, 3, 4, 5, 6, 7, 8, 9 내려갈수록 이게 어떤 숫자가 지금 반복이 되냐면은 자, 0 넣었을 때 0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 나오고 1이 아니라 2죠. 그 다음에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4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5 넣었을 때는 다시 0이 나오는 이게 반복이 되는 형태가 나올 거야. 반복되는 형태가. 요 0, 1, 3, 2, 4가 계속 반복이 될 거거든. 세제곱을 5로 나누면은. 그거는 노란색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노란색에서도. 노란색에서도 0, 1, 그 다음에 이제 3, 2, 4가 지금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럼 얘네가 지금 반복이 되는 거다 보니까 결국에 저 F 몇을 구하래 지금 이제? 2022, 2024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이 값은 어떻게 구해주는 게 좋을까? 이 값은? 일단 요 0이 나오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 0에 대해서 세제곱했을 때 얘는 1, 2, 3, 4. 그 다음에 이제 5는 다시 여기 이제 반복이 되는 모양이니까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요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제 함수 값이 그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요런 것들이 나오려면은 이제 그 위에 있는 수들을 세제곱해서 5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이런 게 나온다는 거야. 나머지가 이런 게 나온다. 그럼 F2022는 우리가 어떻게 따져주느냐. 이게 결국에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자, 결국 이게 2일 때도 그 결과가 3이 나오고 7일 때도 그 결과가 3이 나올 거고 또 몇일 때에도 5 차이 나는 12일 때도 3이라는 함수값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따지면은 5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해 주면은 되겠다. F2022는 F2랑 같아야 되고 F2024는 F4랑 같아야 돼. 5로 나누면 나머지가 각각 2, 4가 나오죠? 그죠? 2, 4가 나오지?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 F2는 확인해 보니까 3, F4는 확인해 보니까 지금 여기가 4가 나오니까 더해서 7. 이렇게 답을 찾아주면 돼. 여기에서는 그냥 직접 몇 번 해보면은 규칙이 이제 확인이 되고, 직접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아, 이게 나눈 나머지로 우리가 계산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로 생각하시고, 나머지로 생각을 하자.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2번을 한번 보자. 필수예제 2번. 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죠, 이거. 이것도 별표를 좀 치시고, 하나. 별표 하나 치시고. 자, x에서 y로의 대응이 지금 1차 함수 ax 플러스 b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차 함수 ax 플러스 b. 자, a, b에 대해서 a, b를 곱한 값을 모두 구하시오 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1차 함수 모양을 한번 생각을 해봐. 1차 함수 모양. 자, 지금 이 1차 함수가 a가 이제 물론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0일 때도 확인을 해봐야 돼. 0일 때. 자, 0일 때도 이제 확인을 해 볼 겁니다. 이렇게. 얘들아, a가 양수면은 이 1차 함수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지? 오른쪽 위로? 그러면은 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모양은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죠? 이 얘기인 즉슨 우리가 저 집합 xy를 한번 좀 표현을 해보시게 되면은 xy를 자, 마1에서부터 3, 그 다음에 이제 마5에서부터 7인데 자, 이게 올라가는 모양, 증가함수인 거잖아. 증가함수일 때는 x가 크면 y도 커야 되니까
맨 밑에 있는 3이 맨 밑에 있는 7에 대응되고, 반대로 가장 작은 x는 가장 작은 y에 대응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마이를 넣어서 5가 나와줘야 되고, 마이너스 5가 나오고, 3 넣어가지고 이제 7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연립해서 풀어주시게 되면은 A, B가 나오게 되겠죠. 이거 풀어주시게 되면은 A가 3,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그럼 여기서 A, B가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 여기까지 일단 하나 나올 것이고. 자,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는 1차 함수가 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이잖아. 오른쪽 아래로. 그러면 X가 증가하면 Y가 어떻게 됩니까, 얘는? 감소하는 거 맞니? Y가 감소하는 거? 그러면은 이 대응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X가 크면 오히려 Y가 작아지는 거니까, X가 크면 오히려 Y가 작아지니까 반대로 대응돼야 되겠지? 3이 마이너스 5를 가리켜야 되는 거 맞니? 3이 마이너스 5. 반대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7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 1을 넣었을 때 7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3 넣었을 때 마 5가 나온다. 라고 해서 이번에는 얘네들을 연립을 좀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때는 A가 마이너스 4가 나오고, B가 이제 몇이 나오냐, 그러면? 마이너스 3이죠? A가 마이너스 3이 나오고, B가 이제, 그럼 몇이야? 그냥 4 이렇게 나오고요. A, B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12. 여기까지 해주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A가 0일 때는 근데 어떻게 될까? A가 0이면은 상수함수 Y는 B처럼 나오게 되는 거니까 항상 상수함수 고정된 값으로 나오지. 이런 거는 1대1 대응이 아니죠? 고정된 값으로 나오는 거는. 그래서 얘는 이제 안 되는 케이스야. 안 되는 케이스. 자,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는 반드시 이 기울기의 부호가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지 안 주어져 있는지를 따져줘야 돼. 반드시. 기울기의 부호를 따지자. 여기서는 그 값을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고려해줘야 돼. 넘어갑니다, 이제. 다 쓰었니? 응. 자, 그 다음. 자, 얘가 이제 1대1 대응이 되고 싶다. 라고 되어 있거든? 1대1 대응이 되고 싶다. 우리가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져 있었을 때,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을 때, 선을 어떻게 그라고 했지? 가로로 그었어? 아니면은 세로로 그었어? 가로로 그었던 거 기억납니까? 가로? 자, 그러면은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가로로 그었을 때 항상 한 점이 이제 교점에 생겨야 되는데, 절대값이 있잖아. 우리 절대값은 그동안 어떻게 처리했어요? 절대값은? 범위를 나눴었잖아, 범위를. 지금 저기 이제 k의 x 플러스 1의 절대값이 있으니까 저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이 되도록 하는 x, 즉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작을 때로 좀 범위를 나눠볼게. 크면은 절대값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니까 저게 이제 kx 플러스 k. 자, 동량 정리까지 한 번 합니다. 동량 정리. 자, 요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지? 동량 정리까지 한 번에. 마이너스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k 여기까지 나와줘야 돼. 함수가 저렇게 식으로 쓸 수가 있겠다. 자, 근데 얘가 함수를 한번 대략적으로 그려보게 되면은 이게 기울기가 지금 둘이 달라. 마이너스 1이라는 그 x를 기준으로 해서 기울기가 달라지거든. 자, 기울기가 달라지니까 1차 함수가 꺾이겠죠. 꺾여져서 그려지겠지. 근데 꺾일 때 만약에 기울기의 부호가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기울기의 부호가 달라지면 어떻게 돼? 이러면 대응이 돼? 안 돼? 대응이 안 되죠. 이때는 교점이 두 개가 생겨버리게 되니까 이럴 때는. 그럼 이렇게는 그려지면 안 되고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은 계속 증가하던가 아니면은 계속 감소하면 감소하던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지 않겠니? 즉 기울기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기울기의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 기울기의 부호는 변하지 않는다. 기울기가 안 변한다. 부호가 안 변한다? 그럼 두 기울기는 같은 부호인 거니까 곱했을 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양수가 나와줘야 되는 거 맞니? 양수가 나와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양변에 여기 마이너스 1을 좀 곱해줘서 부등호 방향 뒤집어 주고 이제 2차 부등식 풀어주면은 범위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개수 세주면은 5개 나오는 거 맞니? 5개? 이거 내가 너네 정수의 개수 세주는 것도 얘기해줬지? 뭐라고 얘기해줬니 이거? 정수의 개수 셀 때 뒤에서 앞에 거를 어떻게 하라고? 빼라고 했지, 그지? 그럼 뒤에서 앞에 거를 이제 빼는데 만약에 등호가 2개 붙어 있을 때에는 거기다가 더하기 1 맞니 이거? 그 다음에 등호가 하나 붙어 있을 때에는 그냥 냅두고 등호가 이제 만약에 없을 때에는 빼기 1을 하라고 한 거 있었죠. 네. 이거 뭔지 압니까? 네. 그렇게까지 개수를 잘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는 5개가 나오겠다. 5개.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 보면은 이제 이참수에서 나오거든. 이참수에서. 이참수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 이참수에서. 자, 이참수에서는 자, 일단 저 이차함수가 1대1 대응이래. 좀 아래로 볼록인 어떤 이차함수인데 그냥 이렇게 이차함수를 그으면은 1대1 대응이 안 돼.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집합 x에서 x로의 함수. 지금 뭔가 범위가 제한되어 있죠. a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지. 자, 이 모양만 보면은 1대1 대응이 안 되지만은 범위를 제한해 주다 보면은 1대1 대응이 될 수도 있다. 자, 여기 대칭축을 좀 이제 그어보고 대칭축. 저 이차함수 대칭축이 몇입니까? 대칭축. x는 몇? 2분의 3 바로 확인되니? 네, 이거 2 나누고 보 뒤집으면 되겠죠? 2 나누고 보 뒤집으면. 그럼 대칭축이 이제 2분의 3인데 저 x가 a 이상, a 위치가 좀 중요할 것 같아. a가 만약에 이런 데 위치해 있으면 a 이상인 그 범위를 볼 때 지금 가로로 그었을 때 2개의 교점이 생기는 상황이 벌어지죠. 이런 식으로. A를 대칭축보다 왼쪽으로 잡았을 때 얘기야? 이러면은 안 되겠지? 그래서 대칭축을 이제 어디에 위치시켜야 돼? 다시. A를 그러면 이제 어디에 위치시켜줘야 돼? A를? A의 위치는 대칭축보다 어디? 오른쪽에 위치를 해줘야 되겠죠? 오른쪽에. 그래서 X가 2분의 3이라고 나왔을 때 저 A를 대칭축 오른쪽에 이제 배치를 시켜주셔야지만이 이 부분의 범위로 이제 나와주셔야지만이 얘는 가로로 그었을 때 항상 한 점이 나오게 되겠죠. 한 점이. 그래서 일단 최소의 조건이 뭐냐면은 A는 기본적으로 저 2분의 3보다 대칭축보다 더 큰 쪽에 있어야 된다. 라는 조건을 일단 하나 세워줘야 돼. 얘는 안 되는 모양이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면 안 되고 지금 집합 X에서 X로의 대응이라고 했어. 집합 X는 A 이상의 그 범위를 가지는 집합인데 우리가 지금 1대1 대응이 되는 부분은 증가하는 부분이죠. 증가함수죠. 증가함수. 이 증가함수 부분에서는 당연히 X가 크면 Y가 크고 X가 반대로 작으면은 Y도 작죠. 그러니까 X가 작으면 그 가리키는 것도 작은 쪽에 대응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X에다가 저 A를 넣었을 때, 저 함수식에다가 A를 넣었을 때 그 결과가 A가 나와줘야 돼. A. 그래서 요 2차 방정식을 이제 좀 풀어주시면 됩니다. 풀어주시면 이렇게 두 가지의 A 값이 나오게 될 건데 2분의 3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요걸 고려해 주시게 되면은 3만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만 정답이다. 아시겠? 자,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 그 다음 졸려 죽겠다. 자, 필수예제 5번. 자, 요것도 별표 하나 치자. 이게 교과서에 있는 문제야. 그래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요원이야. 보시면은 FGH를 각각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로 이제 놨고, 뭐 조건이 좀 주어져 있죠. 자, 이거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함수가 만약에 동시에 나오게 되면은, 가장 따지기 쉬운 함수부터 좀 따지는 게 좋거든. 가장 따지기 쉬운 거. 어떤 함수가 가장 쉬울까? 여기 세 개 중에서. 항등함수가 가장 쉬워. 왜냐면은 무조건 자기 자신으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따지는 순서는 항등함수부터 따지시고 그 다음에 상수함수, 그 다음에 1대1 대응. 요 순서로 꼭 넘어갑시다. 요 순서로. 이 따지는 순서를 꼭 이렇게 좀 합시다. 이거를. 항등함수 1번, 상수함수 2번, 1대1 대응 3번.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구하는 값 중에서 G2가 있잖아. 지금 중간에 보면은 G2는 그럼 몇이어야 되겠어? 자기 자신 2가 나와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G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다 자기 자신으로 결과를 미리 쓰고 들어가는 거야. 여기도 G2가 그럼 2인 거 아니야? 그럼 일단 F1, H3이 10이라는 얘기고, 다시 6이라는 얘기죠. 2로 이제 나눠줘야 되니까. 니은은 일단 그대로 써야 될 것 같고, 디귿은 보니까 G3은 몇으로 나와줘야 되겠어? 3으로 나와줘야 되겠죠? 자기 자신 나오니까. 3. 상수가 예, 고정된 거 나오는 거. 그치? 그럼 G3은 3이죠? 자기 자신으로 나오니까. 그럼 H4가 지금 몇이라는 얘기야? H4가 3이라는 얘기지? H4가 3. H는 상수함수니까 H4가 3이면 H3은 그럼 몇이 돼야 되는 거야? 고정된 값 3 나와야 되는 거 맞니? 고정된 값 3이 나와줘야 되겠지? 그럼 H3이 3이니까 여기서 F1이 몇이라는 걸 알 수 있어? 2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알 수 있고, 여기서 확인이 가능할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F1이 2인 거를 이제 확인을 했다. 그러면은 니은을 이제 써먹을 수가 있어요. 자, F1 더하기 F3이 F2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저 F가 1대1 대응인 어떤 함수야. 아직은 정확히 뭔지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 한번 좀 나타내 볼게. 자, 이런 식으로. 자, F1은 2로 이제 결정이 된 상황이고, 2로. 근데 F3에다가 2를 더하면은 F2가 나온다라는 거거든. 그럼 이 조건만 보고 F3, F2 찾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만 보고? 요것만 보고 찾을 수 있니? F3에다가 2를 더 더해야 얘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두 함수 값은 2 차이가 나는 거죠. 2 차이. 그럼 여기서 2 차이 나는 거 지금 보이니, 여기? 1, 3 보이니? 1, 3밖에 안 되겠죠, 1, 3. 그러니까 F2가 더 큰 놈이니까 F2가 3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F3이 더 작은 놈인 1에 대응을 시켜주면은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디귿에서 F2는 3이에요. 디귿에서요? 네, 뭐 그렇게도 이제 뭐 확인이 더 가능한 부분이고, 이제. 자, 그러면은 일단은 함수 F는 다 채워 넣었으니까 이제 계산만 하면 끝. F4는 지금 4인 거 확인할 수 있고, H는 아까 고정된 값 3으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 더해서 9라고 답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9. 알겠지? 9고. 필수의 6번. 자, 함수의 추론이야, 이거? 함수의 추론. 자, 요거 한번 문제가 좀 어렵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맨 처음에 F1이 1이라고 되어 있고, 그, 2배 해주면은 함수값이 같대. 2배 해서 더하기 1 해주면은 함수값을 더하기 1을 해주래. 그랬을 때 이 n의 범위에서 최대값을 이제 우리가 확인해주는 문제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저거? 요 안에 있는 거를 이제 그냥 단순히 2배 하면 같은 함수값, 더하기 1까지 해주면은 함수값도 더하기 1이야. 저거는 약간 트리 구조로 나와, 트리 구조로. 일단, 내가 지금 저기에서 n을 쓸 것이고, 지금 n을. 그 다음에 괄호에다가는 함수값을 쓸 거야, 함수값을. 자, 지금 F1이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F1은 1. 이렇게 이제 쓸 거야. 얘가 n값이고, 얘가 이제 함수값이야, 요 안에 있는 게. 그러면, n에다가 1을 넣어주면은, 이거 F2 구할 수 있니? n에다가 1을 넣어주면? F2가 몇입니까? F1이랑 같게 나오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2배만 해주면은 같은 함수값을 갖는 거야. 자, 2배 해주면은 함수값이 같고, 그 다음에 2배 해준 다음에 더하기 1까지 해. 그럼 함수값을 더하기 1을 하라는 얘기야. 함수값을 더하기 1. 그러면 n에다가 1 넣으면 저기 3 나오잖아. 3은 함수값이 몇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3은? 함수값이 2로 나와줘야 되는 거 맞니? 2? n에다가 1을 넣어주면은 함수값이 2가 나오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이거를 계속 해보는 거야, 이거를. 근데 해보면서 좀 규칙이나 패턴을 좀 이제 찾아줘야 되는 거. 자, 이제 n에다가 이제 2를 넣어주게 되면은, n에다가 2를 넣으면, 자, 짝수 부분 보면은 이제 4가 되겠죠? 걔는 함수값이 같고,
자, 이제 O 홀수 부분에다가 n에다가 2 넣어주면은 이제 F5는 더하기 1까지 해주니까 함수값을 이렇게 함수값이 2가 나오게 될 것이고, n에다가 3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그 F6이 동일한 함수값 2, 이 홀수 부분에다가 n에다가 3 넣어주면 F7은 더하기 1을 해서 함수값이 3 이렇게 나오는 구조. 어떤 구조인지 알겠니 이거? 구조? 약간 여기서 이렇게 약간 갈래로 이렇게 나오는 느낌이죠. 위에 있는 값을 이용하면은 그 밑에 있는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은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최대가 나오겠느냐라는 건데, 이게 최대가 나오려면은 함수값이 당연히 커야 될 건데,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함수값이 커질까? 이게 이 모양만 보면 계속 오른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오른쪽으로. 근데 이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게 이 n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 n의 값이. 지금 이게 2배 해서 더하기 1을 하고 있잖아. 2배에서 더하기 1. 그러면은 여기서 최대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쪽 부분 보면 될 것 같은데, 2배에서 더하기 1 해주면은 이게 15 나오는 거 맞니? 15. 걔는 함수값이 더하기 1까지 해줘서 4가 나오겠죠? 이걸 계속 해봐야지, 이거를. 계속 이제 한번 해봐야지. 또 2배에서 더하기 1 해주면은 함수값이 5. 또 2배에서 더하기 1 해주면은 함수값이 6. 또 2배에서 더하기 1 해주면은 함수값이 7이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대를 찾아라라고 했으니까 계속 이제 2배에서 더하기 1이라는 규칙을 계속 적용해주면 돼. 계속.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최대가 나오게 된다. 왜냐하면은 n의 범위가 지금 128까지 보는 거였단 말이야. 128. 근데 지금 계속 함수값이 커지는 방향으로 계산했으니까 당연히 얘가 최대가 되어야 될 거야. 얘가. 그래서 그 최대가 되게 하는 n값은 127이고 그때 최대값이 7이기 때문에 걔네 둘을 더하라라고 했거든요. 문제에서. 그래서 134를 정답으로 골라주면 돼. 134. 뭔 말인지 오케이? 130. 맞습니까 이거? 응? 네. 134. 계속 함수값이 커지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커지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게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은 어떻게 어렵게 나올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어렵게 나오면은 함수값이 5가 되는 n이 몇 개냐? 이런 걸 물어본다. 함수값이 5가 되는 n이 몇 개냐? 이건 정말 노가다를 많이 띄워야 되는 문제고, 그렇게는 정말 이제 안 나오는 편이고, 근데 그렇게도 나온 적이 있다. 어려운 학교에서는. 그렇게 얘는 풀어주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금 유형 제목이 함수의 추론이잖아. 함수의 추론. 우리가 이제 지금 처음 보는 조건을 가지고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겨 먹었을지 좀 직접 노가다를 해보시면서 규칙을 좀 여러분들이 발견해 보셔야 돼요. 규칙을. 그래서 최대가 나오게 되려면은 좀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내야 될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최대가 나오려면은.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그렇게.